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지금 헌법재판소에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입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재판에서 피고의 신분으로 이 탄핵 대상자로 지금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 정말 누가 봐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런 방법을 쓸 수 없을까요? 자, 지금 헌법재판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서류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송달 실패. 자, 그런데 이 법률적으로는 탄핵 재판이든 형사 재판이든 법원에서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고 이걸 받아야만이 재판의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심지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선거법 2심 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의원실로 직접 법원 직원이 와서 배달하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받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당대표가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당분간 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법사위원회 위원장, 아니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해놓고 탄핵 준비길 첫날 국회 측에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변호사도 안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차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때 노쇼를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정청래는 그 다음에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하면 이거는 우린 잘하는 거고 윤 대통령이 하면 못하는 겁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세 개의 무기를 쓴다면 당분간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이재명이 바라는 조기 대선, 야 내가 이 3심 확정 판결 나기 전에 빨리 선거를 해야 돼. 그래야지 돼. 지금 법적으로 헌법재판소는 6개월, 180일 동안만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월 18일은 진보 성향의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 상황이 바뀝니다. 이래저래 헌법재판소가 안달이 났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들부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헌법재판관이 서영교 의원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또 하고 있는 가벼운 행동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BS가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세 가지 카드를 보도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 이 탄핵 관련 서류를 받지 않거나 대리인 선임을 안 하거나 절차에 불출석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선택할 경우 전체 절차가 길게는 몇 주일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SBS는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쓰면 몇 주일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모레로 예정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내년 1월로 미루면서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집중 심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탄핵심판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더 늦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월요일인 내일
윤 대통령 측에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해 발표합니다. 그런데 내일 서류 송달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추가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내일 회의를 열어가지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서류 수령 안 했으니까 받은 거로 간주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중요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말이죠. 여러 가지 하다가 안 되니까 직접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받은 거로 간주하겠다. 며칠 했다고 그럽니까? 자, 또 27일에 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가 썼던 방법입니다. 자, 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인데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 우리 못 나가겠다. 출석 안 하면 나중에 열리는 정식 변론기일에서 쟁점 정리 작업을 해야 해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정식 변론기일을 열기 위해서는 또 윤 대통령 측에게 다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이것도 안 받는 거 말입니다. 자, 여러 차례 성달을 시도하고 결과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다시 간주할지 판단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송달 문제를 해결해도 또 첫 번째 정식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절차가 미뤄집니다. 법률상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합니다. 변론기일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아무튼 세 가지 무기가 이미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이재명이 썼던 방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누구는 이렇게 해도 되고 누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선관위가 비판받는 이유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거는 현수막 걸면 안 되고 내란공범 정연욱은 된다. 자, 지금 대한민국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너무 쉽게 그때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너무 쉽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겨레 등 언론은 뭐 빠르면 2월달에 결론이 나온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 측 상당히 지금 이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발표를 왜 안 하겠습니까? 첫 번째 길까지는 안 할 겁니다. 아무튼 의외의 복병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번 기자회견 때 했던 발언들을 보면 아마 내용에서도 상당히 큰 법적 다툼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이래저래 좌불안석일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방금 전 중앙일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근황을 전했습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 지난 9일 이 광주지법에 피의자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들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내려오지 않고 대역을 보낸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외모가 너무나도 변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마스크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전직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자, 독재자라는 이미지 그리고 많은 일들, 반면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 인사를 잘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뤘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은 법정의 피고인으로 썼습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외모가 확 달라진 걸까요? 설마 법정에 대역을 보냈을 리는 없습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달라진 외모에 대해서 방금 전 중앙일보가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설명을 곁들여서 충격적인 근황을 정했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근황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분쯤 지나자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이순자 여사가 식사를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0분간 법정 밖으로 나가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뭐 쇼다 뭐다 많이 맞았지만 정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건강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식사를 제대로 못해 몸무게가 많이 빠진 것은 사진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 단독 기사로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 대역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큼 확 달라진 외모. 전두환 전 대통령 알고 보니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연세를 감안하면 치료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자, 방금 전 중앙일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올해 90입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3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의료계 관계자가 오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혈액검사 등에서 암이 확인됐다. 최종적으로 골수 검사를 받고 곧 퇴원할 것으로 한다. 지금까지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발성 골수종이 확실한 것 같아. 최종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 들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다발성 골수종은 골수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백혈병의 한 종류인 항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혈액질환이라고 합니다. 뼈를 파고드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면역장애, 조혈장애, 신장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2018년 5년 상대 생존율이 46.6%, 높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서 90세입니다. 항암 치료를 견디기 힘들고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증요법으로 치료한 것으로 안다. 대증요법은 겉으로 나타난 병의 정상에 대응하여 처치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투여하는 식으로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법의 치료법을 말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해질이 부족한 상태라서 전해질 보충, 고칼슘증, 고칼슘 혈증 교정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딱히 다른 치료를 할 게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해질은 체세포 내로 영양소를 옮기고 노폐물은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그 외모는 체중이 확 빠졌습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광주지법 9일 재판에서 자신의 거주지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주소를 묻자 이순자 여사가 동석해서 먼저 말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따라 부르는 형태로 답변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된 지 10여 분도 되지 않아 눈을 깜빡거리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는 고개를 꾸벅거리며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아무튼 건강이 상당히 위중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퇴원을 했지만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건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자, 어쨌든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서 지금 전직 대통령들의 건강. 자, 어쨌든 뭐 이런 걸 보면서 정치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또 그렇게 말할 테고, 전두환 대통령을 아끼는 사람들은 걱정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 건강 회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정치권의 말이 점점 더 경박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세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양식 있고 논리적이고 부드러운 정치인들이 설 자리는 이제 없는 걸까요? 점점 더 치열한 말의 폭력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잘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대권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의도에서는 이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그런 법안 하나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 왜 굳이 이런 법을 올려가지고 의사들을 자극하냐는 비판도 있고, 진작 이 법은 통과됐어야 한다. 다른 직종도 그런데 왜 의사만 예외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아무튼 묘한 시기에 지금 의사들을 자극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두고 지금 의사와 정치인들 사이에 말 전쟁이 붙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최대집 의협회장과 김남국 의원과의 이런 말싸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의사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이재명 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대단합니다. 정치했으면 참 잘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런 언어폭력이 난무한 가운데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자, 임현택이라고 합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입니다. 임현택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글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적인 글 가운데에서 이재명 지사의 개인에 대한 공격, 이른바 인신공격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는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부선 씨 이야기가 나오고, 형수 형님 이야기가 나오고, 무엇보다 이런 무식한 자가,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좀 더 우아한 단어와 품격 있는 논쟁이 될 수 없을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상당히 거친 언어를 써왔던 사람입니다. 요즘은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의 흑역사를 끄집어내면서 이 의사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지금 이게 화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임현택 이 회장의 글, 이 글을 읽고 있으면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한테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이 무능한 정부의 정체를 속속들이 까발기고 있습니다. 이런 무능한 니들이 무슨 겉떠이 소리를 하느냐 꾸짖기도 합니다. 물론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의 이익관계에 추종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이재명 지사도 반성할 점은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반론을 하겠죠. 그러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의사들은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에 분노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이재명을 향해 이 사람 또 표장사 하려고 나섰네요 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문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비판하고 이재명 지사의 정치인 자격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관심 있는 김부선 씨 얘기나 자세히 해보시죠. 한 방에 그냥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임 회장은 이재명을 겨냥해서 이런 무식하기 그지없는 작자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율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게 참 한없이 어이없고 나라의 장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의 갈등이 있을 때 적극 화해를 할 수 있게 하고 가장 국민들의 이익이 무엇이겠는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지, 이 사람 하는 짓거리 보면 형과 형수한테도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언동하고도 남았을 만큼 질이 떨어지고 시정잡배나 다를 바 없는 인격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람 앞날을 내다보고 어떻게든 나라를 발전시켜 볼까 하는 생각은 없고 머릿속엔 오직 표장사질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판을 하는 데 대해서 이재명 지사도 무슨 할 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글을 보면 역시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임 회장은 공공의대 반대 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 겁니다. 재시험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고 복지부 손영래라는 사람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면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물밑 대화를 수없이 제안해서 결국엔 국민들한테 보여지기는 제발 정부 여당이 무릎 꿇은 모습으로는 안 비치게 해달라고 사정 해놓은 걸 가장 잘 아는 작자가 이따위 소리나 하네요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형수 XX라는 인간이 뱉을 수 있겠나 싶은 막말을 해대도 가만히 있으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나 봅니다. 형수 XX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리는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참 세계적인 망신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녹음 파일은 상당히 많이 공개됐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녹음 파일을 당시 야당이 당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 이 적법하다고 적법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들어보면 정말 이런 말을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만 이런 말을 욕설을 하는 사람이 정치인 경기도지사를 하는 것이 온당하겠느냐. 대통령까지 한다는데 이거 걱정하는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현실입니다. 이 점을 임 회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 지사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들을 향해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 대우를 요구하며 면허 정지 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 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 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 이렇게 비판해 왔습니다. 자, 임 회장은 이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합니다. 의사들이 언제 특별 대우 받았나요? 의사생활 20년 동안 특별 대우 받았다고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환자들이 고마워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특별 대우 받은 것은 바로 대법원에서 당연히 유죄 판결 받아서 정치판에서 진작 떠났어야 할 바로 당신 이재명이지 의사들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감옥 가지 않고 낯짝 두껍게 시장 도지사질 국회의원지라는 정치인이 특별 대우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셉니다. 임 회장. 정치하면 독설 이재명하고 맞짱 떠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명이 원하는 게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는 것인가요? 그럼 시민단체류가 나서서 진료하면 독점이 없어지겠네요. 당신은 의사들한테 오지 말고 시민단체류한테 진료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간호사에게 허용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어떤 간 큰 변호사가 환자 죽으면 감옥에 가고 적어도 4, 5억 준 변호사비와 배상액이 드는 일을 한답니까? 정부가 배상할 거라고요? 변호사 자격증 있다니까 잘 알겠네요. 정부가 민사 보상까지 해주겠답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대체 2월이면 해결된다고 큰소리 빵빵 쳤던 백신은 언제 들어옵니까? OECD 꼴찌 수준이고 아프리카에 우선 배분하는 백신까지 뺏어왔으면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당신이 속한 민주당이 1년 동안 한 짓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정말.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정치인에게도 천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지사 그동안 말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여야 정치인들을 싸잡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임 회장의 이 글이 그래서 화제가 되는가 봅니다. 자, 이 말 전체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인신공격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임 회장이 싸울 줄은 아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인사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니 눈에 뵈는 것이 없나 봅니다. 국민들이 관심 있는 김부선 씨 얘기나 자세히 해보시죠. 이렇게 글을 끝맺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